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자, 78페이지 공격적인 문법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이제 환장하는 거야. 자, Q1. 합정과 물레 발음을 해보고 가로 안에 적어보자. 쌤이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볼 거예요. 자, 합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된소리 되기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합정,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합정. 자, 이때 물레라고 있습니다. 다 2호선이죠. 자, 이거 우리 추후에 우리는 융화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물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정, 물레. 자, 표기와 발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발음할 때 드리는 노력을 줄이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발음할 때 드리는 노력을 그렇지 줄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편하게 발음. 이거 발음하기 어렵잖아. 합정 이상하잖아. 합정. 자, 그리고 문례 이상하죠. 문례 이상하죠. 고니가 가끔 제일 발음할 때 웃긴 게 뭐냐면 이걸 발음할 때 제일 웃겨. 얘가 이것을 우리 어떻게 발음해야 돼? 보통 10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우리가 쓸 때 이제 10월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걸 발음할 때 우리 그냥 10월 이러면 되는데 얘는 그대로 10월. 그럼 나 깜짝 놀래 옆에서 욕한 줄 알고. 근데 10월 너무 귀엽지. 10월.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드리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의문의 뜻과 분류로 넘어갈게요. 자, 의문의 뜻과 분류. 자, 다음 낱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까닭이 자,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칠판 한번 보자 이제. 자, 그래서 이것저것들 쭉 얘기해주고 아마 선생님 이제 문법 특강을 들은 친구는 조금 편할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마도 문법을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한 6번은 하실 거예요. 5, 6번 정도.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선생님한테 이제 요거 배우고, 요거 아주 깊게 들어갔거든요. 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내신 때 또 하고. 그래서 문법을 되게 빨리 풀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문학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아주 완벽하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변별성은 문법입니다. 모두. 고1 전부 다. 특정학교 같은 경우는 문법을 1학기 때 맞아. 다 몰아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1학기 때 문법 자체 안 하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서 2학기 때 문법을 다 몰아서. 환장하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칠판 갑니다. 여기 좀 적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아주 전체 내용을 이따가 찍으셔도 돼요. 알겠죠? 사진으로 찍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쓰기가. 자, 의문을 먼저 보시면, 자, 의문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자, 의문은 먼저 개념이 말의 뜻을 구별 짓는 소리의 최소 단위. 자, 이게 개념이 됩니다. 이따가 이제 찍으세요. 자,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의문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분절과 비분절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분절과 비분절의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은 나뉘다가 기준이에요. 얘는 나뉘는데 얘는 나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볼 때 거기에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다른 말소리에 얹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홀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말에 얹혀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
자, 분절음운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얘는 바로 자음과 그 다음에 모음으로 다니고요. 자, 비분절음운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만 했어요? 바로 이제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 자, 이것을 우리는 장단 혹은 장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예로서 여기 있는 예로 설명해 줄 거야. 자, 봄과 몸이 있습니다. 자, 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이가 있어요. 자, 요 둘을 한번 보자. 자, 먼저 이것은 나뉘어 표기할 수 있어. 분절, 마디를 나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비읍, 오, 미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얘는 미음, 오, 미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 약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읍이 뭘로? 어머나? 아니죠. 이렇게 되면 여기 약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요? 스프링에서 자, 뭘로 바뀌었니? 바디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말의 뜻을 구별짓는 소리의 최소 단위에서 뭐예요? 자음만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가 구별됩니다. 됐죠? 따라서 분절음운엔 자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두 똑같고 하나만 다른 거. 그래서 의미가 구별되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우리는 이것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학교가 있고 안 알려주는 학교가 있거든. 이런 걸 우리는 최소 대립상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같고 하나만 다를 때. 됐죠? 최소 대립상.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이 한번 볼까요? 자, 아이는 똑같이 그대로 가네. 그지? 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가죠? 자, 다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다 약분해 보니까 여기 다 날아가고요. 자, 이응도 날아가죠? 자, 이럴 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 이 녀석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child에서 이게 뭐야? 오이가 영어로 뭐야? 수컷 뭐야? 맞니? 자, 철자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와 그 다음에 오이. 됐습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또 뭐죠? 모음만 바뀌었을 뿐인데 말의 뜻이 구별되는 거야. 그럼 이 둘도 다 같고 하나만 다를 때 이 녀석도 똑같이 최소 대립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죠? 따라서 분절은 쉽게 가자. 나뉘어서 표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야. 그래서 분절음은 몇 개 있어? 자음과 모음. 이 녀석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음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소리와 관련된 요소다. 자, 비분절 설명해 드릴게요. 비분절의 대표적인 건 장단인데요. 우린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굴이 있고요. 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긴 소리냐면 얘가 긴 소리예요. 그럼 굴과 굴 어떻게 될까? 얘는 먹는 굴이고요. 자, 이 녀석은 바로 뭐냐면 동굴할 때 굴이에요. 그래서 길게 발음하면 동굴의 굴이 되는 거야. 또 뭐가 있냐면 눈이 있고요. 눈이 있습니다. 얘 길게 발음한다면 얘는 하늘에서 내리는 자, 스노우를 얘기하고요. 자, 얘는 바로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즉, 길게 발음하느냐, 길게 발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똑같잖아. 이거를 우리가 따로 표기하진 않아요. 보통 장음을 자, 오른쪽에다 점 2개로 표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자, 어떤 따로 표기는 하지 않고요. 그럼 뭐예요? 기역, 우리을, 기역, 똑같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말에 얹혀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단 같은 경우는 나누어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비분절이라고 해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운소, 합쳐서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니? 나중에 우리 이 녀석들 쌤이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야. 그림으로서. 자, 찍으세요. 찍고 집에 가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안 돼? 뭐 대충 찍으면 되죠. 잡혔어? 자, 어차피 이거 찍어서 올릴 거야.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 오늘 아마 설날이라서, 그래서 오늘 와야 되는데 어제 온 친구도 있고, 듣겠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갑작스레 이제, 친정대 간 친구들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채워볼까? 자, 의문의 뜻과 분류. 이러니까 조금 더 좀 편하네. 어제 했던 친구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자, 다음 낱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까닭은, 자, 봄과 몸, 무엇과 무엇 때문이 달라집니까? 비읍과 미음 때문이에요. 비읍과 미음. 비읍과 미음 때문에. 그럼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아와 오 때문이죠. 아와 오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의문이란 무엇인가? 의문의 정의입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거기다 쓰세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자, 의문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자, 분절음은, 자, 나누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지? 나눌 수 있다. 기준은 나누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자음과 모음입니다. 이것도 적어. 음소라는 말도 오른쪽 끝에다 그냥 적어봐. 음소. 자, 비분절음은 갈게요. 말소리로 구분은 되지만, 자, 다른 말소리의 언처, 요거 밑줄.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자, 나누어지는 애 X. 오른쪽에 적으세요. 길이, 장단. 길이, 장단. 얘를 뭐라고 한다? 운소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자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칠판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자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기 옆에 막 그 진격의 거인 같은 그 얼굴 있잖아. 그치? 요거를 선생님이 좀 깔끔하게 그릴 거고, 자, 하나하나 이것저것 할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 표가 있어요. 이 표가 있는데, 늘 이 표를 이따 채워야 되거든요. 채울 건데, 채워야 되는데, 이 문제가 꼭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우리 그 클리닉 시험 볼 때는 이제 문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할 거야. 요거 막 채우고 할 거야. 가능하면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줄 거야. 알겠지? 자, 볼게요. 자, 갑니다. 어디서부터 할까? 자, 밑에 보면, 선생님, 보죠. 자, 자음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자, 자음과 모음의 기준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자음과 모음의 기준은 뭐냐면, 장애예요, 장애. 이거를 학교에 따라서는, 혹은 출판사에 따라서는 방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얘는 장애가 있게 나오는 말이고요. 얘는 장애 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장애하고 방해하고 같은 말이니까. 자, 그럼 얘는 장애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 울림소리예요. 요거까지 알아두자. 모두 울림소리. 요렇게 자, 알아두세요. 자, 요런 걸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래서 밑에 정의 있잖아요. 정의. 자, 정의 한번 볼게.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거기다 써보세요. 막히거나. 이따가 우린 이것을 파열음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통로가 좁아져서, 자, 좁아져서, 통로가 좁아져서 이렇게 적어봐. 자, 이것을 마찰음, 파찰음,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자, 뭐,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 자,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분류 기준이나,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가기 전에, 자, 우선 하나의 어떤 팁을 좀 보고 갑시다. 자, 하나의 팁을 좀 보고 가줘야 되는데, 전제입니다, 전제 팁.
자, 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떤 거냐면, 우린 두 가지를 좀 배우셔야 돼요. 두 가지.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가획의 원리입니다. 가획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 자, 요거를 좀 가획입니다. 가획. 얘를 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외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좋아요. 자, 볼게요. 자, 이 가획의 원리를 자, 기본적으로 언제? 바로 이제 훈민정음 때로 자,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팁인 거야. 자, 훈민정음에서는 자, 우리가 기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자예요.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기들은 곤이 무서워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렇게 외웠었어요. 자, 획을 하나씩 더 해보자. 이 연상작용이 필요해. 여기 집중해야 돼. 자, 기억에서 획을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될까? 키읔이 됩니다. 요 연상작용이 중요한 거야. 적지 말고 봐. 자, 그러면 니은에서 획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요. 이 연상작용이 중요해. 자, 여기서 획 하나 더 더하세요. 티읕이 됐었어요. 즉, 획을 하나 더할수록 소리가 세져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 미음에다 획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비읍이 되는 거예요. 연상작용. 그럼 비읍에 획을 더하면 피읍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옷에 획을 더하면 지읒이 될 거고요. 여기에 획을 하나 더 더하면 치읒이 될 겁니다. 자, 이응에 획을 더하면 이걸 여린 히읗 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획을 하나 더 더하면 이때 히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획의 원리의 핵심이에요. 지금 훈민정음. 당연히 사라졌지. 지금 하는 거 아니야. 훈민정음 때. 요 원리를 이해하자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바탕으로 이제 끌고 갈 거예요. 표가 있는데, 자, 표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요게 쫙 나눠져서, 여기 가로축, 이 가로축을 우리는 뭐냐면, 조음, 위치라는 표로 나오고요. 이 세로축이 바로 뭐냐면, 조음, 방법,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알려드려야 돼. 조음, 위치라는 것은 보통 발음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조음, 반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를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뭘 배울 거냐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어떻게 소리 내니? 자, 그러면 여기 발음기관은 뭐예요? 가로축이에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몇 번 그리게 할 거야? 몇 번 그리게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그림, 애들 막 되게 창의적으로 잘 그리더라고. 중요한 건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 자, 보자. 먼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가로축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것이 조음, 위치입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 있냐면요. 제일 먼저 요 파트예요. 자, 요걸 우리는 입술. 그래서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입술 소리. 그래서 이 입술을 우린 다른 말로 우리는 자, 양순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확하게 줘볼까? 그래, 그냥 입술 하자. 양순. 순이라는 게 입술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어디 볼 거냐면 여기 볼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혀끝하고 이렇게 엮어줘요. 그래서 윗, 잇몸, 혀끝 이렇게 얘기해요. 윗, 잇몸, 혀끝. 어떤 학교에서는 이것을 잇소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윗, 잇몸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윗, 잇몸과 혀끝 소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달라. 즉 학교에서 선생님마다 달라. 문법이 예상 외로 정형화되지 않았어. 되게 신기한 것들 진짜 많거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음 혹은 치조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자보다는 요렇게 가는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혀로 이렇게 되면 딱딱하게 나오는 소리가 있어. 딱딱
소리가 아니고 딱딱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딱딱하게. 이것을 우리는 센 입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우리는 경구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경이 딱딱하다 이런 얘기고 구는 입이고 개는 덮개야. 입천장이야. 덮개. 그 다음에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는 여기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혀를 뒤로 엉기면 부드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것을 우리는 여린 입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부드러운 거니까 연구개라는 표현을 쓰고 자 바로 요 파트 자 여기를 우리는 자 목구멍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목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자 한자로는 우리가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나오는 소리를 양순음, 치조음 자 그리고 경국의 연국의 후음 입술 소리, 윗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연인 입천장 소리, 목구멍 소리 됐죠?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구나. 알겠죠?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구나. 요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구나. 자, 요거 찍으세요. 이거 몇 번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위치가 이해가죠? 소리 나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기관, 소리 나는 위치. 자, 그래서 이것도 지울게요. 자, 그러면 소리 나는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는 기억부터 쭉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립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입술 소리를 살펴보십시다. 자, 입술 소리. 이 입술 소리의 기본음이 뭐냐면 미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리지 않니? 어떤 친구도 이렇게 그리던데 눈 그리고 나서 입 이렇게 그리잖아. 그쵸? 입술 소리야, 입술. 자, 그러니까 입구차처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미음입니다.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자, 미음이야. 자, 이제 가자. 이제 저 원리를 끌고 오는 거야. 자, 미음의 획 하나 더 해봐. 자, 여기 있는데. 미음의 획 하나 더 하면 비읍이죠? 그쵸? 비읍의 획 하나 더 더하면 피읍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쌍비읍이 이렇게 또 있겠죠. 이게 바로 입술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입술이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 한번 발음해 볼까? 이거 입술 안 대고 발음하는 사람 있니 혹시? 입술을 안 대고 거의 불가능하죠. 맘마미아, 즉 입술이 있어야만이 소리를 낼 수 있어. 자, 근데 이거 보면 입술 안 대고 야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입술이 있어야만이 나는 소리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때 많이 유행했던 건데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자, 코카콜라를 입술 안 대고 발음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코카콜라 이럽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코카콜라 이러면 됩니다. 이유는 뭐? 양순음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대부분 아이들만 코카콜라고 되게 좋아해. 그냥 코카콜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안 되고 가면 된다는 거. 다시 못 알아들었어. 카카칼라 알지 안 해도 되나? 그럼 당연하지. 왜냐면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이 없잖아. 그렇지. 그게 얘네들은 무조건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그다음에 미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봐줘야 돼? 윗 잇몸과 혀끝 소리를 봐줘야죠. 그렇죠? 앞서 뒤로 갑니다. 자, 기본음은 니은부터 시작합니다.
됐지? 자, 니은에다 획 하나 더 해볼까? 디귿. 그렇지. 자, 디귿에 획 하나 더 더하세요. 티읕이 될 거고요. 얘들아, 디귿에서 획 두 개 더 해봐. 디귿에다 획 두 개 더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나서 이 잇몸에는 뭐가 달려있니? 2가 달려있지. 그치? 2가 달려있지. 자, 송곳니.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개 갑니다. 뭐가 있어요? 쌍디귿이 있을 거고 쌍시옷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센 입천장입니다. 자, 센 입천장의 기본음은, 자, 여기 우리가 시옷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시옷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장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치? 이해가지? 자, 그러면 여기에 획 하나 더 하세요. 치읓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쌍지읒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린이 천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 이미지. 머릿속에. 앞에 것도 중요한데 이 이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제 가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치, 이미지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여린이 천장, 요거 형태 그대로 만들어줄까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죠. 됐죠. 그래서 그라고 발음하실 때 어금니가 물리면서 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역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혀가. 그죠? 혀 모양이 이렇게 되지. 니은 같은 게 어때? 왜 저렇게 했을까? 니은. 느 발음해봐. 느 하게 되면 혀끝이 윗 잇몸을 치면서 혀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획을 하나 더 더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르. 자, 미안해. 자,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등부 하실 때는 이걸로 막 무술 만들고 그랬었어요. 애들 한번 웃겨보겠다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매용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 열심히 살았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 그만뒀냐면 이렇게 막 하다가 그때 여기 그 교탁이 나무였거든. 나무에 빵 찐 거야. 빵 찐 거야.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 이후에 30분 수업을 못 할 정도로. 그냥 우악 넘어지면서 이거 넘어지고 막 우당탕탕 난리였거든. 대체 무슨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체 무슨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기억이 있잖아? 획 하나 더 해. 그렇죠. 기억이 있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쌍기역이 있는 거예요. 느낌 오지? 자, 기역 옆에 뭐 보여? 이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을을 계속 발음해봐. 그 을을 발음해봐. 그 을. 그러면 안에 있는 혀의 모양이 바뀌질 않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갈게. 자, 그 다음 하나 남았죠? 뭐가 보여? 목젖 찾아.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목청소리입니다. 찍어. 이렇게 해놓고 가야 돼. 그럼 뭐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 가자. 집에 가서 한두 번 그려보면 된다, 이거. 됐어? 자, 그럼 거기 채우고 잠깐 쉴게요. 채우고. 자, 저기 우리 어디 갔니? 그치, 거기. 분류의 기준, 78페이지 아래. 자, 분류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분류의 기준. 자, 조음, 위치와 방법, 이렇게 적어봐. 조음, 위치와 방법. 분류의 기준, 78페이지 아래. 위치와 방법. 조음, 위치와 방법.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말소리를 하는 발음기관, 즉
성대, 목젖, 혀, 입술 따위의 움직임을 통틀어 자 이르는 말이다 라고 했죠. 자 79페이지로 가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훨씬 더 좀 사실감이 있죠. 사실감이 있죠. 자, 자음을 발음해보며 조음이치에 맞게 분류해보자. 자, 라고 볼게요. 자, 입술 소리 양순음이에요. 그 뭐뭐뭐가 있어. 미음, 비읍, 피읍. 됐습니까? 미음, 비읍, 피읍. 자, 채워 넣으세요. 미음, 비읍, 피읍입니다. 우선 된 소리는 뺄게요. 자, 잇몸 소리가 합니다. 이걸 취조음이라고 하는데, 니은, 획 하나 더 하면, 디귿, 또 획 하나 더 하면, 티귿 아니고, 티읒이 맞아. 티읒,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하나 더, 리을.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리을. 자, 샘입천장 소리 2개 있어요. 입천장 있는 거죠. 시옷에서 입천장 만들어주면 돼. 지읒과 치읒 이렇게 되고요. 연인 입천장 소리 갑니다. 기역, 키윽, 이응. 기역, 키윽, 이응. 그 다음에 목청 소리 볼게요. 후 됐죠. 그러니까 히읗. 얘들아,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하고 잠깐 시작. 아까도 되게 적절했어. 얘기 잘했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자음을 표기할 때에 보통 기본적으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티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피읍은 어떻게 할까? 피읍.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몇 개 빼고? 3개 빼고. 3개 빼고. 그래서 키윽이 맞는 거죠. 키윽. 자, 3개 뺍니다. 바로 요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히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히읗.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출제된 적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걸 히읗 하지 않고 히응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 귀엽기만 해. 그럼 틀려. 알겠지? 히응이 아니고 히읗. 자, 그러면 얘는 얘 어떻게 쓸까? 기역이에요. 자, 얘는 뭐야? 디귿. 자, 얘는 뭐예요? 시옷이에요. 요 3개 빼놓고요. 나머지는 다 이 원리예요. 그렇지? 그래서 키역 이렇게 하는 친구도 아닌데 기역. 뭐 이런 거 비슷해,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쌍기역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끼역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치? 자, 근데 선생님은 중간중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걸 쌍기역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길어가지고 끼역 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됐습니다. 다 채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밑에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는 시간이 벌써 흘러. 자, 이거는 잠시 후에 할게요. 잠깐 쉽니다.